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박살이 났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1%, 나스닥 같은 경우에 0.7% 정도 올라서 우리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과 그리고 일요일날 올렸던 영상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오를 모멘텀도 별로 없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진정이 됐지만 연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던가 외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나 좀 지켜본 다음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장이 개시하자마자 월 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또 너무나도 뻔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라던가 김정은 축사라던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죠. 그거 아침에 잠깐 띄워놓고 급락을 시키거나 다 빼버린다고. 덕분에 대북주 오늘 박살이 났죠, 다. 자, 이제 지수가 1% 정도 더 빠지면은 우리는 코스피 2000이 깨지고 연저점이 붕괴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대량 매도로 우리 증시가 많이 무너졌고, 외인과 기관 양매도, 양 지수가 다 무너졌습니다. 과연 우리 지수는 연저점을 깨고 1900대로 진입하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은 2000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간 선물과 그리고 미장, 유럽장, 시간의 단일가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배제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1주에서 2주간 12% 정도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에도 장이 열렸고 그때 1%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5% 정도로 빠진 걸로 끝났고,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찌질찌질 거리면서 좀 지탱해주고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다우는 연저점을 또 깨러 가진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막판에 좀 무리해서 끌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서 좀 더 찌질찌질 거리고 얘네도 연저점 한 번 더 깨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이 개시가 됐을 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합쳐서 1%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1110이 깨지려고 하네요. 야, 이게 깨져서 내려가면 좋아요 했는데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2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안 좋죠. 1140만 가도 우리 1900대로 그냥 직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이 너무너무나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장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굳이 1140으로 안 가도 충분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장이 얼마나 빠지나, 그리고 여기를 또 지지해주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과 다우가 거의 키 맞추기 수준이 됐죠. 얘네도 한 13%, 14% 정도 빠지고 낙폭 과대를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5%, 5.5에서 6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2주 동안 12%에서 13% 빠질 때 몇 프로 빠졌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미국 증시가 폭등하면 우리 증시는 하락한다.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한 예로 분명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12월 30일까지 합치면은 7%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합 내지 하락을 하면서 전혀 올라가질 못했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도 반도체 관련주는 거의 오르질 못했어요. 하락 안 했으면 다행이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저렇게 오른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왜? 금융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이 4조 참치처럼 약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참치는 역시 동원입니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쓴 돈이 금융투자가 약 4조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얘네는 윈도우 드레싱,
연말 투자 보고서를 위해서 억지로 좀 떠받쳐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초 같은 경우에는 담배 그 연초가 아닙니다. 군대 담배 연초가. 연초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뛰어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했었죠. 여기 한국에서 장기로 투자하기 힘든 이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계좌가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연초에 기관과 외인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한다. 나는 1월 말에 매매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1월 말에 매매를 처음 시작했고 사람들이 연초에 막 증시가 좋으니까 왜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냐고 막 나보고 바보 같다고 뭐 시황 볼지 모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고점이고 2600 찍자마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매매를 딱 끝나자마자 바로 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2월 달에 매매를 안 하고 지금 동남아 여행을 잠깐 2주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랬었죠. 그리고 실제로 2월 달에 제가 갔다 와봤는데 시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는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저는 더 쉬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딱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월 달에 그냥 코스피가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 정도 됐는데 그냥 뚝가 맞았죠. 자, 2600을 찍고 바로 2300으로 바로 컴백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 혹은 내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 항상 얘기를 했죠. 월 수익이 괜찮게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는 좀 더 달려보자가 아니라 자기가 벌은 돈이 있으면 반대로 그만큼 또 쓴 다음에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은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출금했다가 다시 재투입 절대 안 합니다. 자, 월초니까 이제 나스닥 얘네도 같이 뚜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가 뚜까 맞으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까? 아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에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볼 경우에는 금융투자는 배당을 딱 받고 바로 공매도 치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보세요. 26일 날까지 딱 사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끝내주고 다 팔고 있죠. 얘네가 지금 매수한 금액이 3조 5천에서 4조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을 누가 이제 물량을 받아주느냐. 외인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외국인 오늘 팔았죠. 근데 이거밖에 안 팔았어요. 조금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얘네가 매수를 하려면은 이 달러가 되게 가격이 많이 내려줘야 돼요. 지금 1120 애매합니다. 영화 예매가 아니라 그냥 예매하다고요. 애매해서 얘네가 1110으로 막 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영업을 해가지고 어제 한 3%인가 0.3%인가 오르고 오늘 0.7 올려가지고 1% 가까이 그냥 쑥 올라와 버렸고 엔화 같은 경우에 더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또 이제 일본을 가야 되는데 엔화가 1% 가까이 오늘 폭등을 했죠. 엔화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초에는 지금 금이랑 그리고 엔화가 오르고 있는 거는 안전자산 심리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는 자금을 빼서 금이나 엔화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우도 너무 억지로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선물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개인만 사고 양매도라. 지금 딱 시즌이 예전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즌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도 중국 위안화절하 있었고 그리스 디폴트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메르스도 있었고 작년에도 메르스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역전쟁 때문에 위안화가 절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렉시트는 아니어도 뭐가 있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라던가 터키 재정위기라던가 뭐 대충 비슷합니다. 지수도 대충 그때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 한국이 뚜까 맞았거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4개월간 이렇게 뚜까 맞았었어요. 그리고도 여기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3월달에 이렇게 잠깐 올라왔었는데 너무나 지루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가고 있는 게 수소차하고 정치 테마주. 똑같아요. 2016년도에 뭐가 가냐면은 OLED 뭐 HP 테크놀로지라던가 AP 시스템 뭐 OLED 걔네들 짱짱맨처럼 가고 지금은 수소차가 점령하고 있고 한국 시장.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가고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치 테마주에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저는 연초에 좀 더 포지션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입니다. 오늘 1.52%. 예, 그 전날의 상승폭과 이전에 지지해줬던 거를 다 깨버렸죠. 이래서 연말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해도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학습 효과 있으시죠? 9월 27일 날 막판에 따라 들어가면은 완전히 망했다. 그때 기억이 있으면은 12월 30일이 마지막에 올랐다라고 해도 뭐 28일 날 마감을 했지만 절대 따라 들어가서 안 된다. 미국이 올랐다 해도 절대 흥분해서 안 된다. 김정은 축사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왜? 개천절에도 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에도 축사를 했습니까? 광복절에도 축사를 했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고 그때마다 대북주 살짝 아침에 올렸다가 뚝까 맞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선 저거를 재료 소멸과 악재로 판단하고 안 내린 대북주가 없어요. 뭐 아난티 잠깐 올랐다가 좀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냥 이 비료주 관련 언급이 있었죠. 비료주 관련 언급도 있었고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얘기도 나왔지만 김정은은 미국과 타협점이 안 보이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안 할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대북주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호재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 좋게 저거를 받아들이시더군요. 자기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식에 물려 있으면은 무슨 뉴스가 나와도 이건 개미털기용 뉴스다. 뭐 이렇게 믿으시는 분 혹은 그 뉴스에서 안 좋은 말이 10개가 있고 좋은 말이 1개가 있으면 그 좋은 말 1개를 혼자 공상과학 소설을 써서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봐도 좋은 축사가 아니죠. 자, 뭐 철도라던가 금강산 뭐 이런 거, 대하TI, 자, 개성공단주 오늘 여기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아침에 들어갔으면 끝났죠. 13%에서 종가 2%. 위에서 잡으신 분들 현재 10% 마이너스 손실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축사 하나에 막 신경 쓰면서 저기다가 베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경농도 이거 보면은 아침에 살짝 갭 뜨고 2% 갭 뜨고 마이너스 4%. 여러분이 저 축사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저기 한라봉목으로 저기 한라산 가도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만난다고 대답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이 비핵화 로드를 주고 그 다음에 CIVD 그 협정을 해서 좀 미국한테 이제 다 포기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도 그렇게 되면 바보 되죠. 이란의 핵협상도 있었듯이 그냥 미국에선 그 협정 깨버리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올해 안에 뭐 될 것이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뭐 주가가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뭐 그런 거 나버리면 상한가 나와봤자 내 본전에도 못 미치는데 그래서 저런 이슈를 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투 이제부터 오지게 팝니다. 삼성전자 가진 물량을 다 팔고 있죠. 이만큼 샀던 거를 다 팔고 있어요. 이제는 필라델피아 지수가 가도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좀 힘들죠. 하이닉스하고 얘네하고. 자 4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8기가 램이 얼마예요? 자, 지금 8기가 램 같은 경우에는 DDR4가 74,000원입니다. 자, 작년에 얼마였을까요? 4분기 12월달, 11월달에. 작년에 제가 컴퓨터를 그때 사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14만원대였어요. 램만 저 당시에 한 30몇만 원인가 주고 제가 맞췄거든요. 제가 지금 램을 32기가 정도 쓰고 있는데 램값만 진짜 되게 많이 줬어요. 그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램이 7만원. 자, 반토막이 났습니다. 램 가격이. 램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뭐다? 수익이 줄어들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로 따지는데 2017년도와 그리고 2018년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실적이 적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반토막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갤럭시 9 노트 팔렸나요? 안 팔렸어요. 스마트폰 부진,
랭값 하락. 자, 이제 비트코인 열풍 없어요. 비트코인 채굴기 컴퓨터용 이제 따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픽카드도 안 쓰고. 엔비디아 주가 보셨죠? 하루 만에 막 14%, 15%막 빠지고. 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물론 비트코인이 시장의 전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오른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300만 원 주고 컴퓨터를 살 때 난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올랐는지. 지금은 좀 싸게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3, 4분기 3, 4분기가 아니라 4분기하고 내년 실적 안 좋을 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들이 실적이 나온 거 보고 던진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때 가서 이제 주워가지고 악재 소멸이란 이야기로 얘네를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내릴 때마다 또 여기서 사서 들어간다. 그럼 계속 빼요. 공매도 치고. 저는 인간지표를 활용하거든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막 저점 깨면서 삼성전자가 4만원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려갔어. 살까? 이런 소리 들은 거 보고 얘는 더 내려가겠구나. 지금 4만원대 깨지니까 또 살까? 얘기 들길래 좀 더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근데 진짜 인간지표가 그래요. 아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리려면 다 쳐물려가지고 이쪽에서 뚜까 맞고 탁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요. 외국계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이거 지금 샀잖아요. 자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또 팔 생각 안 할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얘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로 연말에 제발 제약주 따라 들어가지 마라. 저 셀트리온이랑 바이오 쟤네 분명히 저 삼성바이오 로직스 갖다가 회계 이슈 갖다가 위에서 공매도 치고 뺄 수 있고 그리고 배당 받으면서 위에서 공매도 치고 뺀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했는데 진짜 똑같아요. 평소보다 몇 배입니까? 이 공매도 대금. 2배, 3배, 4배 이상 자릿수가 달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치고 계속 빼고 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면 우리 증시가 쓰레기다 했는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뭐 여러분이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그거 하면은 오르지 않을까요?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뿔 같은 소리. 한미약품 사태 터진 다음에 제약주 다 물리신 분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홀딩했는데 반등은커녕 더 빠졌었어요, 그때도. 자, 그리고 오늘 네이처셀 이슈가 있었죠. 자, 25억 원 규모의 세포 가공물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매출액의 9.48%, 거의 10% 정도 수준이죠. 해지되고 7% 정도 내렸어요, 오늘. 자, 6.72% 빠졌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지금 아직 이 물량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이사를 보세요. 라정찬 씨 정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가 있는 사람의 그런 주식은 나중에 상폐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든 악재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이게 몇 배 가든 말든 상관을 하지 말고 주식을 좀 정상적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노베이션이라던가 S-오일 얘네들이 거의 투매 형식으로 많이 나왔네요. 기간의 물량 오지게 나왔어요. 연기금 쪽에서 특히 많이 던지더군요. S-오일도 연기금에서 던졌고 이노베이션도 연기금에서 던졌어요. 이게 로스컷이 나온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이제 배당을 받았으니까 던져도 된다. 물론 배당락 때 던져도 되는데 얘네도 연말이라서 일부러 1일까지 기다렸다가 던진 건지 몰라도 크게 물량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떨어지고 얘도 같이 떨어졌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오늘 내렸죠. 1% 정도 이렇게 내렸는데 뭐 44불 지난번 42불까지 내려갔을 때도 안 던졌는데 지금 던지는 거 보면은 연말 이제 평가 보고서 다 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던질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저는 진짜 웃기는 게 왜 얘네가 그렇게 정유주라던가 뭐 다른 대형주를 던지면은 이렇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는 오지게 많이 살까? 참 이상해요. 얘네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오지게 많이 사길래 와 연기금 미쳤구나. 코스닥 투매 나와서 막 코스닥 종목 다 던지고 야 코스피에 들어왔네. 얘가 지수를 떠받쳐서 좀 올릴까? 그래도 외국인이 오지게 던지고 있으니까 얘네 못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그냥 지지 쳤죠. 로스컷 쳤어요. 오히려 로스컷. 이거 보고 주식 참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라는 게임주가 올랐는데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에 승소를 해가지고 이게 아침에 잠깐 반짝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7% 가까이 올랐는데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오늘 시초가하고 이게 얼마였습니까? 예, 시가고 이거를 해보면은 시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돼 있었는데 지금 빠진 게 10% 가까이 빠졌네요. 아침에 상한가 갈 줄 알고 이걸 샀으면은 마이너스 10%? 받으신 거고 외인 기간 다 던지고 개인만 사네요. 장이 또 안 좋으니까 수소차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예, 이렇게 가네요. 유니크 오늘도 16% 정도 올랐고 얘는 양봉으로 마무리됐죠. 얘하고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였나? 이엔코리아도 얘도 20% 가까이 오르고 외국인 던졌지만 단순히 개인의 매수세 이렇게 올랐죠. 아, 참 장이 진짜 이렇게 되는군요. 아. 이엔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풍국주정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얘네는 장이 안 좋을수록 잘 가요 오히려. 그런데 장이 안 좋다는 게 여러분 1, 2% 빠졌을 때 얘기예요. 한 1%에서 2%지 3%에서 4% 5% 빠지면은 얘네들도 툼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만 방어해 주지 완전히 내려가면은 하루에 오른 종목이 100종목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이 한 200종목, 내린 종목이 600종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 700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나마 좀 지수의 반등, 아니 지수의 반등이 아니라 저런 잡주성 종목, 실적과 무관없이 테마와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나마 갈 수 있지만 상승 종목이 100종목 이하가 되고 그러면은 쟤네들도 뚜까 맞고 내려갑니다.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던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특히 만약에 오늘 다우가 뚜까 맞고 내일 장이 개시된다. 우리 장 초반 10시 이전에 중국전 시작하기 전에 요거 깨로 갈 수 있습니다. 1.25%만 내리면은 우리 연저점 깨로 가는데 일단은 2000선부터 지지를 해주나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다우가 요 상태 한 1% 2% 뚜까 맞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야간 선물도 같이 좀 내리고 뚜까 맞고 그냥 2000선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일 시초가를. 지금은 환율이라던가 뭔가 현재 시간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안 좋은데 갑자기 미국 장 시작하면서 반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그러길 빕시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2%까지 갈 수도 있겠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하락 종목 정반대죠. 하락 종목 레버리지 관련 상품 다 하락했죠. 반대로 상승 종목 레버리지 관련 종목 아니라 인버스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인버스. 그리고 또 하락 종목 중에서 우선주 있습니다. 우선주 이제 배당도 받았고 월 초고 그래서 던지는 경우가 오늘 많았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 보면은 우선주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주는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파니까 정말 힘들어요. 자, 또 장이 안 좋으니까 당신은 시민, 예, 유시민 관련주가 이렇게 또 올라왔죠. 보유양조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날에 급락을 했죠. 뭐 때문에 급락을 했다? 희망 퇴직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재정난이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죠. 예,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보유양조 측에서 반박했죠. 루머 법적 대응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유시민 씨가 뭐 대선에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선이나 뭐 정치계에 관심 없다라는 사람이 유튜브는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어디 재단에다가 지금 뭐 모금 활동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 언제든 정치계에 복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 아니 미래성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건 다 뭐다? 아직 선거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해도 막판에 나갈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처럼 그런 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가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해도 이게 별로 내리질 않아요. 자, 그리고 호텔 신라. 그러니까 호텔 신라하고 이 중국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뭐 이런 게 다 그냥 계속 뚜까만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언제 던지든 수익이에요. 6만원대까지 가도 수익이고 공매도로도 수익이고 얘네는 또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 그리고 오늘 4% 가까이 내렸고 자 중국과 미국의 협정이 가장 잘 되면 위안화 절하됐던 게 올라가면서
뭐 이제 면세점이라던가 화장품, 뭐 밥솥이라던가 뭐 중국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90일간 휴전 중이고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뭐 트럼프가 1월 7일 날 중국과 또 뭐 만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한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별거 없을 거야 생각하는지 중국 관련주 때려 맞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역 전쟁 관세 보복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딱딱딱딱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어줄 때도 똑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관세 철폐 이렇게 딱 한 번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다 절차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무역전쟁이고 나발이고 일단 미국의 셧다운부터 해결하고 봐야죠. 이제 1월 초부터서 하원 의원, 하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아니라 지난번 중간선거 했을 때 상원이랑 하원 이제 다 뽑았는데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트럼프 관련 뭐 탄핵이라던가 청문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이슈로 더 쏘아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 남북 교류, 아니 남북 지금 대북 관련해서 신경을 못 쓸 확률이 높아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자 해도 I am busy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나라 일부터 일단 불을 꺼야지 지금 다른 나라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2월 달쯤 아니 1월 말쯤 되면은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기둥인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라던가 어닝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싶으면은 그 외 관련주 우르르르 내리고 지수도 그냥 무너지고 뭐 그런 식으로 쑥 무너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여러분 확실하게 잘 짜두셔야 됩니다. 지금 지수 이거 연저점 깨러 갈 수가 있어요. 내일 또 2000 찍으면 갑자기 기관이 방어해주러 올까요? 일단은 여기 한 번은 터치는 해주러 갈 확률이 높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터치를 했는데 개인이 여기서 또 막 반등 나오겠지 사면은 그냥 더 뚜까 팰 가능성이 높고 일단 지금 금융투자 기관의 포지션은 뭐다? 매도예요. 매도. 여기가 지금 3일째 팔고 있는데 매도 수량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선물도 외국인 오지게 팔고 있고 양매도입니다. 모든 지수가 좋은 거 없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끝날 때 지금 외국인 매수라던가 아니면 환율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연초라는 변수가 있다. 연초에는 나는 예전에 한번 크게 때려 맞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들어간다. 분명히 2015년 연말까지 정말 잘 벌다가 투자금을 1억으로 올리고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00만원 손절. 이때 이후로 진짜로 내가 다음 연도라던가 다음번에는 연초에 투자금을 키우거나 흥분해서 세게 들어가는 일이 없고 그냥 지켜만 볼 것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안 했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실을 봤어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음번에는 이걸 상황을 지켜보고 한다라는 거 뭔가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를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은 깡통 차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연저점 깨질 거 각오하시고 대비를 해두세요. 이제 코스피는 연저점이 언제 깨질까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금융투자의 매도 공세를 받아줄 세력, 기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 연저점을 깨질 경우에는 개인들도 투매가 나옵니다. 왜? 이거 다음에 어디서 받아줄까 모르니까. 그 두려움 자체가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10월달,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빠지고 또 1월달에 다시 증거금 채워놓고 버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용을 쓰신 분들 중에서도 3개월 이렇게 딱 지나면 신용이 만기가 되는데 어디서 돈을 더 꾸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빌려가지고 1월 1일까지만 딱 신용 만기 채워가지고 연장만 일단 시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연장 시킨 다음에 어떡합니까? 돈을 다시 뺄 수가 있어요. 그 140%에 되는 금액을 20%를 하루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돌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다시 이렇게 또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돈을 또 못 빌리죠. 왜 또 못 빌려요? 여러분 뭐 카드론을 쓰거나 뭐 은행 대출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한번 빌리고 갚으면은 그 다음 달에 돈을 빌릴 수 있지. 이번에 잠깐 이거 채워놓고 다시 바로 못 빌려요. 이 텀이 있는데 이때 지수가 내려서 뚜까 맞고 반대매매 위기가 오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끝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네이버라던가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그런 걸 다 읽어봤는데 저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지금 돈이 없는데 잠깐 카드론 써가지고 하루만 연장을 해놓고 돈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올리신 분들 글을 분명히 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한 달의 텀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돈을 못 빌리니까 다음번엔 돈을 못 빌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그 다음번에 쫙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너무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이거 큰일 났네. 자, 2번 연초에는 쉽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연초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신문과 뉴스에는 연초에 주식이 오를 것이고 연초에 주식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뭐 증시 부양 효과라던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꼬시고 있습니다. 꼬시고 있어. 그렇게 꼬시는 놈들이 기관이고 외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지네는 안 사고 지네는 팔고 있을까요? 자, 그런 이야기가 많을수록 여러분 주식은 오히려 내리는 경우가 더 많고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렇게 되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이 안 팔고 백입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환차익을 생각을 해도. 자,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장이 무척이나 힘든데 버티다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도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도 분명히 오고 지금 여러분이 모든 주식이 너무 낙폭과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좀 더 참아보세요. 지금 미국이 무너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은 평일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